세 번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잠깐 보실까요? 세 번째. 자, 산재보험법 일단 가장 첫 번째, 용어에 관한 정의인데 박스에 가보니까 1번 용어정, 1번의 업무상 재해부터 해주에서 8번의 출퇴근까지 내서 8가지 용어에 관한 정의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4번, 5번, 6번 그 기술된 용어 중에 4번에 치유, 5번에 장애, 6번에 중증 요양 상태에서 3개 관련 용어와 정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항은 지금 지문의 4번 치유.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번 장애.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자, 하나 더 6번에 중증 요양 상태입니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중증 요양 상태라 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 중에 특히 방금 봤던 3개 치유, 장애, 중증 요양 상태 관련해서 용어 하나 좀 봐주시고요. 자, 지문은 지금 그 두 번째 보험급여 종류와 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지문 2번에 보험급여의 종류 볼까요? 종류. 일단 산재보험은 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료는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 부담으로 한다고 했고 그 부담한 보험료를 통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급여를 실시하는데 현재 박스에 가보니까 보험급여 그 종류가 1번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억에 요양급여부터 해서 마지막 직업재활급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2번에 1번. 이번엔 1번의 그 보험급여 종류 중에 일단 명칭, 일단 여기 세부적인 급여도 기술에 대하지 않았지만 일단 명칭만 하나 확인했을 때 그 중에 지금 이제 보시면 비읍에 뭐가 있어요? 비읍에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그래서 그 급여 중에 상병보상연금. 뒤쪽에 있는 보시면 여러분 이 8가지 중에 있는 보신 대로 상병보상연금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이 상병보상연금의 위치가 국민연금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현재 위치가 말씀드려서 일단 급여에 관한 종류만 놓고 봤을 때 상병보상연금은 이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 비읍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옷입니다. 시옷은 지금 이 급여에 관한 종류가 장의비로 되어 있어요. 장의비. 자, 근데 하나 꼭 주의할 게, 주의라기보다는 수정할 게 장의비를 하나 수정해야 돼요. 수정합니다. 장의비 삭제하시고요. 이거를 장내비로 장입이란 용어가 지금 현재 그 지난 23회 시험이 끝나고 24회 있네. 이번 25회 시험인데 23회 시험이 끝나고 24회 때 용어 자체가 장의비에서 장내비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장내비로 하나 수정을 하시고 지난 24회 때 이 장내비 관련 그 세부적인 그 기술을 해놓고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장례비 관련된 지급 일자에 관한 평균 임금의 몇 일분을 지급할 거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 부분에서 장례비를 수정을 해서 일단은 명칭 하나, 장례비 수정 하나 해주시고 마지막 직업재활급여까지 해서 기억에서 이응에 해당된 총 8가지를 보험급여 종류로 보고 있더라 해서 하나 정리해 봐 주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문항 2번. 자,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 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 연령이 60세 이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한다. 그래서 문항 2번까지 하나 수정해서 마무리하죠. 일단 여기까지가 산재보험법에 관한 교재 기술된 내용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04번에 국민연금법으로 갑니다. 04번에 자, 04번은 이제 국민연금법. 여기도 이제 보시면 몇 가지만 간단히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보시면 가입 대상에 대해서 이제 보셨을 때 1번부터 해서 지금 문항 4번까지 해서 연금법에 따른 가입 대상과 이제 그 1번의 그 밑에 박스에 이 근로자 보험주에서 제외되는 보험주가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1번의 가입 대상과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문항 4번과 그 밑에 바로 박스에 하위 법령인 근로자 보험주에서 제외되는 대상 있다는 거 아마 지금 할게요. 지금 가입도 구체적인 부분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보면 가입은 그 1과 그 박스의 규정에 따라 가입 이와 같은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근로자 보험주에는 이와 같은 대상자는 근로자 보험주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부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여기도 지금 2번하고 문항 3번, 2번하고 문항 3번에 갔을 때 2번은 지금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시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가입자의 취득 시기. 그리고 3번은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 시기입니다. 상실 시기. 자, 여기 이제 보면, 지금 보면, 좀 전에 그 고용보험법 할 때 뭘 설명한다요? 취득일에 상실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취득과 상실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취득과 상실이라는 것은 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도 그 근로자가 그만뒀을 때 언제 자격을 취득하고 언제 자격을 상실할 건지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말한 시기란 건 여기도 보시면 취득과 상실이라고 하는 사유, 이 주어지는 사유, 취득에 관한 사유를 시기를 주거나 상실에 관한 사유를 주었을 때 이 주어지는 사유, 이에서 취득에 대한 상실, 이 주어지는 사유별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정처리는 그날인지 그날의 다음 날인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를 현재 2번에 취득에 관한 시기 2가지 하고 3번에 가면 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에서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5 모두가 다 이 주어지는 사유별에 시기가 해야 여기서 말하는 시기란 건 행정처리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사유에 따라 그날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을 행정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주어지는 사유에 따라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시기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골라내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단계에는 그 세부적으로 사유별에 따라 그날 다음 날을 정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그와 같은 2, 5 했다는 걸 여러분이 풀어갈 숙제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05번입니다. 05번은 이제 보시면 05번은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이다. 이제 그래서 자, 국민건강보험법 05번에 가시면 여기도 크게 1번하고 2번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문에 자, 05번은 지금 가시면 1번에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러면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자 피부양자 되는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제한다 그래서 1번의 박스에 가시면 지금 크게 그 2가지 그래서 여기 05번의 동그라미 1번에 따른다. 그런데 단서입니다. 그래서 단서에 따른 지문에 따른 박스 여기 밑에 1번의 박스에 가면 지금 보시면 박스에 해가지고 지금 보면 기역과 니은에 따라 이렇게 내가 정의해놨는데 자 여기 이 2가지 단서에 따른 이 박스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사람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이제 기업과 니은에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해당되는 사람과 니은은 각각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해서 기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는 사람을 니은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의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이제 기업과 니은에 따라 이 두 가지 대상자는 무슨 법이 되어야 되는가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어떤 제외 대상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상자의 경우면 건강보험법에 아닌 이 기업의 의료교보법이나 니은의 유공자 등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 혜택을 봅니다라고 해서 그 범위 정도 좀 하나 봐두시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2번의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 자, 피부양자라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피부양자인데, 자, 피부양자는 어떠한 사람을 피부양자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용어에 관한 정의하고 그 피부양자를 이러한 사람을 피부양자로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상의 범주를 피부양자로 범위로 본다 그래서 자, 문항 2번 피부양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 밑에 있는 박스에 기역에서부터 리을의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한 사람을 피부양자를 하는데 이제 범주는 밑에 보신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범주를 박스에 잠깐만 볼까요? 기억.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니은 직장 가입자의 직계 돈속, 배우자 직계 돈속을 포함합니다. 디귿. 직장 가입자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그래서 그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 범주 몇 가지? 네 가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해서 직장 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또는 소득이 없는 등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양자 가장 쉽게 가장 이해하실 수 있는 피부양자 범위, 피부양자 범위가 좀 해서 범위는 현재 박스에 들어있는 대로 몇 가지인가요? 기역에서부터 리얼에 따라 네 가지 범주를 두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가장 쉽게 물론 이 네 가지 다 봐두시죠. 여러분이 피부양자 범주는 여러분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 가능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로 보면 병원에 가실 때 이제 보면 그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면 요즘 예전 같은 건강보험증까지 제시하고 확인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장 가입자의 그 건강보험증에 등재 가능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등재할 수 있는 범주를 기억에서 니을에 해당한 사람 직장가입 피부양대로 등재를 시켜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두 가지예요. 1번하고 2번에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했었기 때문에 설명도 보시면 두 가지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서 5번 건강보험법까지 정리합니다. 물론 이보다는 내용이 훨씬 많고요. 아직은 뭐 단계가 입문 기초 단계다 보니까 내용 얼마 돼 있지만 앞으로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 현 교재보다는 조금 더 수록이 많이 될 걸로 보니까 이제 그때 좀 추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이제 7장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8장에 이제 가시면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잠깐 이제 보실까요? 부분들은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떤 지역적인 부분은 여기를 편중돼서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한 큰 틀로 여러분 큰 틀을 일단은 큰 틀로 정리가 되시고 나서 하나의 조각을 맞춰가는 거지 조각을 맞춰놓고 큰 틀을 정리하기보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하나의 퍼즐을 맞춰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거지 퍼즐로서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큰 개념의 정리가 안 되면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일단 8장의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가 1번의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 하나 잠깐 봐두시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8번도 보자. 자, 질문의 1번의 하자 담보 책임.
현재 교재상 1번의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1번은 일단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볼까요? 이 하나의 주택 단지, 설명을 했던 부분과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자,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이 주택단지를, 누군가는 이 하나의 이 주택단지에 뭐뭐를 집어넣습니까? 아니, 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려고 하면 이 주택단지의 거주 공간인 주택, 그 주택에 따른 시설 설비인 부대시설도 들어가고요. 또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어떤 복리시설이 뭐가 들어간가요? 복리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주택단지가 뭐합니까? 단지를 건설을 하고요. 건설을 하죠. 그럼 하나의 주택단지에 이와 같은 시설을 포함을 해서 단지를 건설하고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필요한 사람에게 뭐합니까? 공급을 하죠. 공급된 공동주택을 일정의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을 하고 공급하고 법에 따른 일정의 요건까지 관리하고서 그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동택 업무를 넘겨주고 지금 철수하게 되는 누가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할 것인지라고 했을 때 이때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일단 기본에 관한 용어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누가 건설하고 필요한 사람에 공급하고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리합니까? 사업주체란 사람이 이거를 건설, 공급, 관리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거를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이거를 두 개 부분으로 나눠 봤을 때 이거를 이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 부분은 무슨 부분이에요? 이거를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주택단지를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함께 쓰는 공간을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용 부분은 함께 쓰지만 특정 세대원만 쓰는 공간, 그 부분은 무슨 부분? 여기를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 그럼 결국 이 하나의 주택단을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 무슨 부분이 나눠볼 수 있어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전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법에 따른 시설 설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설비에 대한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 책임인데, 자, 문제. 여기서 그럼 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대한 뭐가 발생했다? 하자. 그래서 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담보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누가 질까요? 당연히 건설했던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업주체가.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동건설한 누가? 사업주체란 사람이 그 공동택에 대한 이 전유 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하자가 발생해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라 하자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해야 되죠.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하자, 이 전유 공용 하자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따져봤더니 물론 하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하자란 게 꼭 건설이 아니라 건설 공급된 이후에 사용검사하고 입주했던 관리상의 소홀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상의 하자는 사업 책임이 아니죠. 어느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지더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자라고 판명이 된 경우면 사업주체가 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책임을 진다는 전제가 되고, 그래서 현재 지문에 1번의 하자 담보 책임의 1번에 사업주체는 공동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집는다라고 해서 1번. 사업주체는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면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이라 네 가지 사업주체 범주를 정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주체 범주 그냥 참조만 하세요. 범주를 갖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보셨을 때 일단은 기역,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한 건축주도, 그리고 디귿,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를 한 시공자라고 해서, 그리고 리을이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그래서 법에서는 사업주의 범주를 크게 네 가지 사업주체 범주로 정해놓은 게 있는 게 있더라고 하나 확인하시면서 1번, 2번. 자, 2번은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여기 이제 보면 그러면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택을 이하 이걸 무슨 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는 분양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집니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이 공용 또는 전업할 때 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몇 년 동안 책임을 져야 될 거냐. 그래서 자, 문항 3번. 3번 일단 그러면 기산점. 그럼 일단은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기산을 해서 전유는 언제부터 계산해서 최대 이 기간 이내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박스에 한번 들어가서 전유 공용물의 기산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항은 3번의 기억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양가로 이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공공 임대 주택에 있어서 담보 책임 그때는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이죠. 그 날부터 시점을 잡고요. 자, 니은의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 1 또는 양가를 닫고 세 번째 줄에 건축법에 따른 공동택의 사용 승인 1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전유는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최대 몇 년 동안 책임을 질까? 박스 위에 3번에 올라가 보니 담보 책임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횟수 및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 부분 및 시설 공사별로 몇 년의 범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최대 사업주체가 담보 책임기간 최대 몇 년 동안 책임을 지는 것, 최저 이 시점은 최대 몇 년간에 10년. 10년. 그래서 최대 사업주체가 최대 몇 년의 기간 동안 책임을 지겠다. 사업주체는 최대 시점부터 얼마? 10년 이내.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는 사업주체가 최대 몇 년까지? 10년까지는 사업주체가 발생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는 최대 10년까지 이와 같은 공용돈 이 기산점을 최대 10년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3번에 근데 그 담보 책임은 내력구조법률 및 시설 공사별로 10년의 범위다. 그래서 담보 책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나눠본다는 것은 담보 책임 내력구조부별 담보 책임 기간하고요. 담보 책임 기간하고 내력구조별 담보 책임 기간하고 크게 두 가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설 공사별, 그래서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 기간에 크게 두 가지 책임 기간으로 나누어 보는데, 자, 그러면 일단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에 거기에 내력구조별 담보 책임 기간이 있고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 기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밑에는 박스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박스로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0이라는 그래서 01번에 내력구조별 및 시설 공사별의 담보 책임 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동그라미 1항에 1호에 가보니까 내력구조별 담보 책임기간이 몇 년인가요? 10년. 그래서 내력구조별 담보 책임은 몇 년인가요? 10년의 담보 책임을 두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10년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별 발생된 하자를 내력구조별 담보 책임으로 봐서 박스 그 1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별 안에서 내력벽에서부터 주계단을 말한다. 그와 같은 대상이 있더라고 지금 확인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간 게 아니 큰 틀을 정리하는 거니까 최대
그 주요 구조별 발생 하자에 대해서 최대 몇 년까지 책임을 진다? 10년까지 책임을 진다. 그리고 2번 시설 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별표 4에 따른 기간이라고 따로 별표를 정리하지 않았는데 이것만 좀 보완 설명드리면 자, 내륙고지번 현재 교재 10년으로 정리해 놨고요.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은 별표 규정으로 정리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별표라는 건 법에서 보면 최저 2년 그 별표는 따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전유 공용의 기산점 모두 최저 2년 동안 책임을 지고 3년 동안 책임을 그리고 5년 동안 책임을 질 공사 책임에 따른 그 세부 공사 지금 10년도 마찬가지죠.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서 내력법부터 주 계단을 구체적인 그 책임을 질 개소를 정해 놨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별표에 따른 담보 책임만 가도 2년, 3년, 5년에 따라 구체적으로 책임을 질 세부 공사 종배를 해당 별표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표가 정리되지 않았죠. 그래서 담보 책임을 최대 10년 이내라고 해서 전후 공용 기산점부터 짧게는 몇 년, 2년, 3년, 5년, 최대 몇 년까지, 10년까지 책임을 지는데 꼭 나눠 확인하실 것은 내력 구조법을 하게 되면 몇 년인가요? 10년. 그리고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은 몇 년입니까? 2년, 3년, 5년이라 그래서 내력 구조법을하고 시설 공사별 담보 꼭 두 가지를 구분해서 2, 3, 5. 여기 나중에 기본도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 일단 큰 틀에서 최저 2년 최대 10년까지 책임을 질 일익의 담보 책임을 나누고 있다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자, 그 지문 나와 있는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내용들은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기타 지금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가 아니니 한 장을 넘겼을 때 지금 박스를 벗어나서 04번 하자입니다. 하자는 좀 전에 크게 뭐뭐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시설 공사별하고 내력 구조법을 이 두 개로 나눠서 현재 문항 번호 4번에서 4번은 하자는 공사상 잘못을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라고 해서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내력 구조별 하자 범위는 이와 같고요. 밑에 이제 보면 시설 공사별 하자는 이와 같은 범위가 발생되는 것을 시설 공사별 내력 구조별 하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자 범위 정도만 잠깐 한번 볼까요? 부분들은. 자, 그래서 하자 범위는 일단 1번에 내력 구조별 하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내력 구조법을 하자로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두 가지 1, 동그라미 1 공동주택 구조체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2번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란다. 그래서 내력 구조법은 크게 두 가지 발생을 하자를 내력 구조법을 하자로 그 다음에 2번 시설 공사별 하자는 지금 쭉 기술이 되는 그 시설 하자의 세 번째 줄로 바로 가볼까요? 불량 등이 그와 같은 등등에 따라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시설 공사별 하자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 범위는 한번 읽어만 보시게 그 하자 범위를 갖고는 언급 여지가 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부분의 발생 경우를 내력 구조부별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가 시설 공사별 하자라 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차후에 정리할 건 여러분들이 지금 내력 구조별 하자에 관한 10년, 2년, 3년, 5년에 따라 이제 기본소의 수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각각의 담보 책임 기간별에 따른 세부적인 개소를 여러분이 구분하는 거 앞으로 꼭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그럼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이제 그러면 자, 이 담보 최저 요 10년 최전자 범위 이 부분에 그럼 이제 볼까요? 자, 이제 짧게는 2년부터 최대 요 10년 이내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하자가 발생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사업 주체에게 10년 이내 기간 하자 보수를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최저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 누가 사업 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건지, 그래서 이 하자 보수 청구권자, 누가 사업 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건지 청구권자를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와 같은 자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사업 주체 상대 하자 보수를 청구합니다. 네, 그게 밑에 나와 있는 지문의 2번 하자 보수 등이단자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볼까요? 자, 사업 주체는 담보 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택의 아래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자 또는 5에 해당한 자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절차 및 종료 등의 필요사항은 대통령 영으로 정합니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그럼 여기 현재 교재상 문항 번호 그대로 해서 한번 정리해 드려 보죠. 여기 지금 이 청구권자 현재 여기 보면 이 정리는 이제 여기 좀 더 이 부분이 좀 명확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한데, 이번에 하자 보수 등, 이제 이번에 현재 교재 기준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하자 보수 등인데, 하자 보수 등이고요. 밑에 이제 그러면 하자 보수 등의 박스에 가보면 이 박스 내용에, 박스에 이제 그 박스 그대로 한번 들어가, 박스 그대로 한번 들어가, 박스 들어갔을 때 보시면, 박스 가면 지금 한 1번부터 해서 1번부터 해서 1, 2, 3, 일단 박스를 한번 볼까요? 1번은 지금 입주자, 2번 입도 대비 회의, 3번 관리 주체, 양가로에 따른 관리 주체를 말하는 데에서 3번의 관리 주체, 4번은 관리단, 5번은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비, 좀 전에 이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은 어느 주택 진다고 그랬더라? 공공임대주택이 분양되기 전까지 사업주체도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그랬으니, 공공임대주택이면 누가 사업주체 상대 하자 보수 청구할 겁니까? 그때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 회의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볼까요? 박스 여기 2번에 이제 박스는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는 걸 이거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하고 그리고 5번까지 이렇게 돼서 거기에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그러면 하자 보수 청구권자는 크게 봤을 때 그 몇 가지 누가 사업자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해서 청구권자가 분류만 단순히 넣고 물어봤으면 몇 가지 이 청구권자가 있어요. 하자 보수 청구 5가지 청구권자를 법에 정리하고 있는 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1부터 5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 10년 이내 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 상대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입주자부터 해서 5번까지는 개별로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되, 이어지는 이제 보시면 이 이후에 이 하자 보수 청구권자 여기 요 박스 이후부터는 이 각각 개별 지문으로서 청구권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묶어갈 수 있냐면, 지금 이게 1, 4번하고 5번을 좀 나눠봅니다. 그럼 1, 4번하고 5번을 나누었을 때, 자, 표현은 지금 1, 4번을 묶어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이거를 입주자 대표 회의 등.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 등 하게 되면 등이란 표현 하나 이상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문 중에 여러분이 입주자 대표 회의 등 하게 되면 몇 가지가 포함된 개념이면 1부터 4까지를 포함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이 냈기 때문에 이 등이란 표현은 몇 가지가 4가지를 포함한 개념이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5번은 지금 5번은 여기를 임차인 등. 그럼 임차인 등이란 건 여기 누가 포함돼요? 여기도 등이란 거 임차인을 보면 하나 이상 의미가 포함된 건 여기 임차인 등은 여기 누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이란 것은 임차인과 임차인 대표를 묶어서 임차인 등.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청구권자는 5가지 청구권자를 개별로 확인했는데, 이제 이 지문들 앞으로 이거를 입주대표 회의 등이란 임차인 등이라는 표현이 지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이라는 표현 의미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로 5개, 그 5 보수 청구권자 개별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크게 입주대표 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의미 정도 하나 확인하셔서 일단 청구권자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게는 바로 밑에 두 번째 박스, 영의 하자 보수 절차에 방금 그 두 번째 박스, 그 밑에 나온 박스를 가봤을 때,
영의 그 보수 절차 동그라미 그 1항에 가보니까 입조 대비 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은 공동대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한다. 그래서 청구권자는 개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후의 지문도 어떻게 등장한다. 입조 대비 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규정이 나누어진다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하자 보수 청구도 어떻게 하자 보수 청구 당연히 부분이 뭘로 나눠져 있어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 보수 청구도 공용 부분에 대한 전유 부분 하자 보수 청구를 구분해서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하나는 교재를 통해 뭘 하나 정리하고자 하냐면 이제 문항 1항을 넘어서 우측 2항을 건너서 3항에서 하나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청구권자들 분명히 문을 두드렸어요. 청구권자들의 사업주체 하자 보수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권자 중 하나가 하자 보수 청구했네요. 청구했습니다. 자,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사업자 상대 하자 보수를 청구했으면 어떻게 돼? 누구에게 청구를 했습니까? 사업주체. 그럼 사업주체는 뭐 해줘야 돼요? 청구들은 하자를 확인해 봤겠죠. 그리고 보면 어떻게 돼요?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 받은 날부터 며칠이 된 법에서는 15일 이내, 청구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면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법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뭐 합니까? 통보하고 통보된 계획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합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이 청구권자들 중 어느 하나 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하자 보수자 청구가 들어왔다라면 며칠 이내, 청구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리고 일정 내용에 포함된 계획을 통보하고 통보된 계획에 따라 뭡니까? 하자를 보수합니다. 그러면 결국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한다는 건 사업주체가 이 들어온 하자에 대한 부분에 사업적 이의가 있다 없다? yes.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한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내 잘못이다. 그러니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하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 통보 교재 한번 통해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방금 빠져나왔던 다시 박스에 그 문항의 3항에 가보니까 3항에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사항을 명시한 밑에 나와 1, 2, 3의 내용이 포함된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조 대비 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라고 하고요. 자, 사항까지 정리해 보죠. 하자 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보수 결과를 하자 보수를 청구한 입주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에 통보한다. 그래서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한다. 사업주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0이냐 그래서 담보 책임의 종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의 종료라고 해서 그 문항 1항, 2항, 3항, 4항 한 장을 넘기면 1항부터 7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뭘 말하냐면 자, 담보 책임의 종료 볼까요? 자, 담보 책임은 지금 다 보시면 지문에 그 담보 책임의 종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은 최대 10년 이내인데 짧게는 2, 3, 5 최대 10년까지 담보 책임이 있죠. 그러면 자, 분명 기산점은 분명 전후 공유할 때 기산 출발점이 있으면 끝나는 점이 2년의 담보 책임이 3년이, 5년이, 10년이 끝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마찬가지. 출발점이 있다면 끝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보면 현재 지금 보면 담보 책임의 종료입니다. 담보 책임의 종료라 담보 책임의 종료라 그래서 현재 교재상의 문항 번호에 1번부터 해서 7에 따른 이 문항 번호가 나와 있는 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담보 책임의 종료 세부적 일치의 내용을 지금은 정리하지 않을게요. 그냥 큰 틀을 정리하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문에 자, 예를 들어서 2년에 일단 전후 공용 시점부터 2년의 출발점이 있으면 분명히 2년의 담보 책임이 끝나는 시점 언젠가 2년이 분명히 끝날 거예요.
자, 2년의 담보 책임이 끝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 2년이 끝났으니까 우리 끝났다고 박수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년의 담보 책임이 끝나면 어떻게 돼? 이 담보 책임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다면 법에서는 여기는 뭐 1번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그 담보 책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일정 내용을 통보하라고 그랬어요. 통보를 함으로써 일의 절차가 시작이 돼서 등등등의 법령에 따라 마지막 7번의 절차까지 해서 2년의 담보 책임의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 책임의 종료는 한 번이 끝나는 건 몇 번을 해야 돼요? 2년에 끝나는 시점이 한 번, 3년, 5년, 최대 10년까지 이 네 번의 담보 책임이 종료될 때는 구두상이 아닌 법에 따른 이와 같은 1부터 7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뭘 마무리하세요? 법에 따른 이 절차를 거쳐서 뭘 마무리합니까? 담보 책임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설명하고 있는 몇 번? 1번부터 7에 따른 이 절차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의 종료를 1번에서부터 7에 따른 절차는 지문에 보신 대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거고 1부터 7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담보 책임이 끝나는 시점마다 이와 같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를 1.7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실까요? 법원들은. 이렇게 이제 해서 담보 책임의 종료까지 이제 해서 이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마지막 방금 봤던 문항보는 맞지는 않겠지만 이제 담보 책임부터 시작을 해서 방금 봤던 마지막에 담보 책임의 종료까지 이제 큰 틀에 관한 그림 정도만 그리시자는 거예요. 세부적인 하나하나 낱낱이 보는 건 지금 아니니 이렇게 해서 최대 2년부터 10년까지 담보 책임에 관한 걸 법에 두고 있고 그 절차 등등의 절차에 따라 마지막 현재 방금 봤던 담보 책임을 마무리 지는 절차를 두고 있다 정도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챕터 8장을 좀 마무리하고 쉬었다 다음 시간에 장기 수선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